네, 아까 1부에서는 이제 조동근 교수님의 칼럼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한 설명과 좀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럼 이제 2부에는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이제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는 금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이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노조가 기본적인 뭐 근로 여건에 관한 파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죠.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걸 근로 조건에 대한 파업이 뭐냐를 한정하는 우리나라 법적 상황이 너무 협소하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적 시스템이 파업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광의로 보면은 뭐 다 좋은가? 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논리대로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뭐 철도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소비자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이용자. 이용자도 어떤 형태로 뭐 조직해서 파업하면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좀 그 법치가 뭡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요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전에 룰을 정하는 거거든, 보면요. 그러면은 노동자도 권익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근로 조건을 통해서 권익이 신장되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 맞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뭐 파업을 한다 하면은 뭐죠?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이제 뭐 노조 이제 어떤 이제 그 찬반 투표도 하고, 그죠? 쟁의 신고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뭘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뭐냐면은 참 중요한 건데, 그 지금 이제 뭐 민영화를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영화. 근데 그렇죠. 사실 누구도 민영화를 사전에 얘기한 적은 없어요, 보면은. 그러고 민영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민영화 전 단계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파업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서 보면 민영화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해 보자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철도가 지금 철도 노조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거를 빌미로 파업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뭐죠?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노조를 탄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노조의 어떤 그 자치의 어떤 행동을 자치적인 어떤 행동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분명한 거는 뭐 근로조건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빌미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공기업을 쪼개가지고 경쟁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회사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따라서 이제 자회사를 신설을 해서 뭔가 서로 좀 비춰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두 대가 같이 가야 앞선 뒤서건의 속도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혼자는 안 되니까 뭔가 좀 비춰볼 거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회사를 신설을 해서 서로 경영의 어떤 벤치마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민영화 얘기는 나온 건 사실인데, 민영화 잘못된 게 아니죠. 민영화 좀 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일단 현실이 뭐냐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피스말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 대신 뭐 우리 지향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지향하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자체를 갖다 못하게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요새 뭐 결국은 이제 뭐 근로 조건이 뭐 어떠냐 하면 되게 급여 아닙니까? 급여.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노동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뭐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급여도 상당히 높고, 급여 그다음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고용도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로 조건이 부족한 게 뭐냐, 사실 솔직히 말이야.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정 노조란 말이 괜히 있는 비정 거죠. 노조란 말은 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노조라는 것이 이제 사실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창구를 일원화해서 강자하고 교섭할 때 통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사실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에서. 완충 근데 역할을 하는 거죠. 약자인데 지금은 조직된 노조는 그건 약자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정도 자산을, 그 다음에 이 정도 이제 영업 이익을, 지금 이제 손실이지만 이제 매출을 가진 그런 기업이 약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약자가 무슨 뭐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어떤 뭐
좀 일종의 뭐랄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모 일간지에서 오늘 좋은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뭐 가장 좋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안 되니까 이제 과거 우리 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공기업들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뭔가 성과가 개선됐냐 아닌가를 봤는데 개선된 거로 지금 우리가 에비던스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천국제항공공사하고 공항공사죠. 그다음에 네. 한국공항공사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인천이 이제 그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항이 이제 반대가 많았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그 한국 공항공사 껍데기 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선을 줬으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 한국 공항공사도 뭐 동남아라든지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 연결하는 어떤 그런 노선을 많이 신설했어요. 그래갖고 예전 같으면은 동남아를 가려면 꼭 서울을 왔다 가야 돼. 서울 오가는 시간 더 멀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바로 못 갔나요? 그렇지. 옛날에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사람들도 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방에서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근처로 가다 보니까 편한 거야. 서비스가 높아졌다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쪽에 또 여행사도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야말로 또 뭐랄까 이제 그 간접 고용도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다 흑자야. 네, 그렇게 나와요. 원래 이게 합쳐진 거였어요. 예. 합쳐진 게 아니지. 이제 인천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걸 교통 정리한 거죠. 너는 인천을 하고 인천공항, 나머지는 뭐죠? 이제 그 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한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제 뭐 주변에 뭐 국내선이라든지 갖고 오는 어떤 이제 그 뭐 동남아를 한다 했는데 서로 윈윈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경쟁하다 보니까 윈윈한 결과 나온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항만도 배도 말이죠. 인천 그 항만공사하고 부산 항만공사가 있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X는 크지는 않아 한 126억하고 한 470억 정도 전부 다 흑자야.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분리해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각자 윈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알잖아요. 지하철 보잔 말이에요. 네. 14, 네, 1, 2, 3, 4, 58, 5, 6, 7, 8. 그렇죠. 그러니까 14, 58은 달라 그래갖고 서울 메트로는 14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도시 철도 공사는 58이거든. 그러면 이게 각자 나눠져가지고 잘못된 게 없어요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철도 말이죠. 지금 이 파업이 뭐냐면은 이제 이 자회사를 신설하는 건 민영화 전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 나눈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실패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미안하지만은 철도에서는 이제 늘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한번 뒤집어 보자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만이. 그죠? 그러니까 민간은 안 되고 국가가 할 수 있다. 국가는 뭐죠? 못하니까 이제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럼 바꾸면 말하면 경쟁은 싫다. 우리 혼자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되잖아. 네. 체면이. 우리만 혼자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표방하는 거야? 공공성을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공공성을 한번 잘 들춰보면은 우리 뭐죠? 경쟁하기 싫다. 경쟁에 노출되는 게 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 테스트를 안 받겠다. 그런 얘기가 바로 공공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씩 이제 보자는 말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 이 철도 노조에 그죠? 이제 근로자들의 연봉이 절대로 다른 나라보다 낫지 않다는 건 확실히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런 거 분명해 이거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보다 다 국제비가 나오더라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일본은 조금 국토가 좀 넓긴 넓어요. 그래갖고 우리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노선을 아주 분리를 해서 이제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경영을 갖다 이제 분리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한 건데 성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 지금.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는 데는 없어요 보면은. 따라서 우리도 혼합 쪽으로 가는 쪽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뭐 민간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우면은 공기업을 신설을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뭐죠?
경쟁 체제로 가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아주 마일드한 이거는 수도발 어떻게 KTX가 그런 의도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노선을 그러니까 지하철 1, 2, 3, 4하고 5, 6, 7, 8을 이제 묶어서 이제 분리해서 네.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근데 네. 실제로 보면은 1, 2, 3, 4, 5, 6, 7, 8이 많이 성과가 달라요. 이게 예. 비용도 다르고 수익 구조도 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벤치마크하면은 철도도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말이죠. 좀 미안하지만은 공기업이 그 뭐랄까 이게 비대하면 좋다. 그렇다면 말이죠. 사회주의가 공기업이 가장 비대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뭐 훨씬 더 자본주의보다도 뭐죠? 계획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국가가, 예. 국민들한테 잘 봉사하고 말이죠. 네. 누구도 불행하지 않고 네. 현실은 정 반대하네요 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정유라든지 그죠 통신이라든지 그죠 철강 그럼 어떻게 이걸 민간 기업에게 그렇죠. 나라가 있었죠, 예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네, 지금. 만약 우리가 KT가 국가 쪽이었다면은 사실 KT하고 SK하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죠? 소비자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통신이요. 뭐 철도도 부분적으로 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라든지 그런 어떤 정부와의 그런 어떤 그런 약간의 상성 관계랄까 그런 것도 민영화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포스코하고 이제 KT 이제 뭐 CEO를 이제 모시는데 뭐 말이 많잖아요. 네네. 왜 말이 많습니까? 뭐냐면 그건 좋은 의미의 말이 많은 거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KT 구멍가게야? 포스코 구멍가게야? 아니잖아. 네. 따라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수많은 사람 쳐다보는 거 맞잖아요. 예. 그거 왜 가능한 거야? 왜 가능한 거야? 민영화를 정부 통해서- 지분이 없으니까 네.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부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부가 뭐예요? 주주야 주주. 오너야 오너. 따라서 오너가 경영에 참가는 당연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 내부는 당연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볼 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건 뭐예요? 수용을 안 해서 문제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주주가 내가 경영진을 파견은 누가 모를 거야. 따라서 그런 비난에서 벗어나려면은 정부 지분이 없는 경우라면은 민유가 된다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뭐죠? 이게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좀 전향적으로 좀 변하겠지만은 그 정부 지분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뭐 인사권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뭐죠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뭐예요? 가장 뭐예요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뭐 이 경쟁이라든지 이익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영화가 되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역 같은 그런 좀 소외된 도서 산간 지역의 역 같은 경우는 좀 폐쇄될 아무래도 이익 추구가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으로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많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숨겨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라는 게 뭐냐? 이때 보편적은 사실은 도서 벽지를 하더라도 철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의미에서 맞습니다. 보편적이야. 그게 뭐냐면은 수지가 안 맞지. 따라서 그건 분리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따로 그러니까 노선 이제 확보하든 A는 회사가 뭐죠? 이거를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손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로부터 보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이 뭐죠? 전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낮은 부분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계산된 적정한 그렇죠. 보조금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게 아니고 통째로 손해 나면 국가가 뭐죠? 다 메꿔주는. 그냥 그 메꿔준다 하는 거니까 비교가 아니고 비교되질 않고. 그리고 또 그 아마 그 민간이 한다면 이제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면 이제 과다 청구하지 못하게 많은 감시눈이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과다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하다 보면 이거는 과다 눈속임이 청구인지 가능하죠.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도서, 뭐 벽지, 그죠? 뭐 이런 쪽에 물론 도서는 말 잘못돼. 뭐 그래서 섬으로 섬은 뭐 아니죠. 철도로 갈 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말 잘못했네. 상간오지, 예. 상간오지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그 큰 도시만큼 우리가 빈번하게는 뭐 출입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민영화가 저희 뭐 젊은층 혹은 좀 이제 이런 시사에 약간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께는 약간 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단어였는데 뭐 교수님 말 같이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민영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게 보세요. 사실 말이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아주 알짜 기업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 나라에. 그렇죠. 그러면 알짜 기업을 만들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알짜 기업이 될까 생각해봐서 알짜 기업에 만들어지는 길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 국방을 민영화하자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하잖아요. 국방 민영화. 뭐 수돗물 같은 거는 뭐 우리가 그래도 생명이니까, 그죠? 민영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하지만은 뭐죠? 민영화를 하지 말자고 했던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죠? 그 정유 보잔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뭘 어떤 손을 봤어. 그리고 이 그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경쟁해서 우리가 무슨 손을 봤어 지금. 그런 식으로 경쟁을 도입해서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진 악담, 괴담. 예컨대 보면 아까 신문 봤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가 KTX가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현재 5만 원. 그러고 이제 특시를 이제 돈을 이제 벌으면 특시 탈 거야.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7만 원쯤 되는데. 네, 7, 8만 원 하죠. 이거를 무슨 뭐 28만 엄청나게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좀 찾아야 돼. 아니 세상에 처벌해야 된다고. 아니 처벌보다도 네. 아니 언론의 자유가 뭐야? 네. 욕하는 게 언론의 자유야? 그건 아니잖아. 네. 근거 없이 떠버리는 게 그게 언론의 자유? 그게 아니잖아. 말할 가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가 말한 거에 논거를 갖고 그 말에 책임을 질 때 언론은 자유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훔쳐보는 거 언론 자유가 아니야. 관음증이라 우리가.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무슨 뭐 28만원이 된다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메트로가 무슨 5,000원 된다. 이렇게까지 무슨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어. 근데 지금은 이제 광우병의 사무리를 좀 광우병에서 우리가 봐봐. 광우병 자체가 내가 부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나 창피하다 라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무슨 뭐 우리가 수입 소고기가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민도가 지하철에 5,000원 내고 말이지 KT에서 30만 원 된다라고 이게 공공연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분개하지 않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당연히 말이죠.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지금 우리가 수돗물 거저쓰게 하자고 전기 거저쓰게 하자는 말이야. 그 가능합니까? 결국 뭐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잘 봐요. 국민 세금 나가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거전 못하게 하고 이제 낮은 쪽에 그럼 뭐야 지금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 혜택을 많이 받겠네. 그렇죠. 그러면 전기를 누가 많이 써? 부자가 많이 써? 가난한 사람 많이 써? 당연히 부자. 그렇죠. 당연히 그럼 누구한테 보조가 많이 가는 거야. 따라서 제값을 자기가 페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보조가 줄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요금이 올라갈 어떤 개연성은 있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5,000원이다. 무슨 지하철이 KTX 30만 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말이야. 지금 시장 가격이 뭐야? 원가 이하는 뭐죠? 지금 남의 돈으로 내가 좀 행복을 누린다는 마찬가지야. 서로 그거야. 서로 차이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남한테 전가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익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모든 이제 원가 이하로 해서 말이야 무슨 보편적이라는 게 이게 싸게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름에 그 블랙아웃이 왜 생깁니까? 다 많이 쓰니까. 다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우리 블랙아웃이 그게 걔는 하나 개연성이 한 실제 블랙아웃이 있었어 그때 9월달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만약 수술하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이거? 수술하는데 블랙아웃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말이야.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뭐야? 뭐 월드 프로세스 하는데 불나가면 어떻게 도대체 말이야. 그게 그런 식이니까 전기값도 뭐 필요한 만큼 뭐죠? 차지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시민 의식이 먼저 발달해서 이제 뭐 자기가 쓴 만큼 페이를 지불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자리 잡았으면 정말 저도 좋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시장 경제라는 거는 서로들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뭐죠? 남들에게 내 경쟁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따라서 모든 공급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여요. 우리는 뭐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급자를 우리가 선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죠?
제대로 뭐죠? 제대로 능력 있는 공급자만 남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뭐죠? 알짜기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또 뭐야, 지금? 우리나라는 뭐죠? 경쟁에 뭐죠? 경쟁력을 올리는 거죠. 그죠? 올리는 거고, 삶의 질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말이죠. 뭐 절에 들어가는 거, 왜 도대체 절에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깜짝 놀랐어. 뭐 스님 되는 줄 알고 말이야.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그러고, 예. 뭐 그 종교는 좀 약간 초연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종교가 이런 데 이렇게 좀 점잖게 나가라고 하는 게 맞죠. 노조 활동이 지금 정치 투쟁이야. 지금 이게 종교까지 들어가서 우리 도와달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바른사회 TV 올라오면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일 것 같습니다. 경쟁을 피하지 마시고 네. 경쟁을 하면은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경쟁을 통해서 배웁니다. 상대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윈윈이 바로 경쟁이야. 윈윈이.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조동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